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기억을 여러분들과 털어버리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나른한 오후의 햇살이 비추던 일요일이었습니다. 갓 구운 토스트와 커피 한 잔을 곁들이며 밀린 드라마를 정주행하던 제 평화를 깨뜨린 건 책상 위에서 요란하게 울려대던 스마트폰 진동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과방에서 살다시피 하며 꽤나 가깝게 지냈던 동기 녀석 복자였죠. 옥순아, 진짜 대박인 오빠 한 명 있는데 소개받아 볼래? 내 직장 사수인데 사람이 진국이야. 성격 시원시원하고 집안도 좋고 무엇보다 직업이 공무원이라 안정적이거든. 사진 보내줄 테니까 일단 봐봐. 평소 같았으면 나 요즘 바빠, 연애 생각 없어라며 단칼에 거절했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오던 터였습니다. 전송된 사진 속 남자는 흰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흔히 말하는 훈남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꽤나 깔끔하고 듬직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라는 아니란 생각이 제 발등을 찍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지독하고 냄새나는 트라우마가 될 줄은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약속 장소는 제가 근무하는 회사 근처인 영영역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자차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퇴근 후 바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동네는 주차계의 아수라장으로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평일 저녁에 눅눅한 정체와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 행렬을 뚫고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예상대로 공영 주차장은 이미 만차를 알리는 붉은 전광판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마음은 조급해졌고 결국 저는 역에서 도보로 15분은 좋게 걸리는 가로등조차 듬성듬성한 한적한 주택가 골목 깊숙한 곳에 겨우 차를 밀어 넣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약속 장소인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정작 소개팅남은 본인이 훨씬 가까운 곳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 시간보다 15분이나 늦게 나타나더군요. 그날따라 습도는 90%를 육박했고 공기는 찜통 같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상대를 기다리게 하는 태도에 솔직히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차가 좀 막혀서요. 라며 너스레를 떨며 다가오는 남자의 모습에 저는 속으로 참을 잃는 자를 수백 번 새기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라는 예의상의 거짓말과 함께요. 인사를 나누기가 무섭게 남자는 배가 고프다며 메뉴를 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근처에 기가 막힌 마라탕 매장이 있는데 그리로 가시죠 라며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앞장서더군요. 저는 평소 향신료에 극도로 예민해서 마라탕이나 훠궈 같은 음식은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는 체질입니다. 저기, 죄송한데 제가 향신료 강한 음식을 전혀 못 먹어서요. 혹시 다른 메뉴는 어떠실까요? 정중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정말 독불장군이더군요. 에이, 옥순 씨, 거기는 맛 조절 다 돼요. 백탕도 있고 제가 소스 조합을 기막히게 해드릴 테니까 나만 믿고 한 번만 가봐요. 진짜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거의 제 팔꿈치를 밀다시피 하며 식당으로 이끄는 남자의 태도에 저는 당황스러움을 넘어 불쾌함까지 느껴졌습니다. 결국 들어선 식당 안은 매캐한 고추기름 냄새와 강렬한 산초향으로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태블릿을 들고 현란한 손놀림으로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소고기 3인분, 각종 완자, 당면, 버섯, 그리고 유부까지. 거의 4인분은 좋게 넘을 양을 혼자서 결정하더군요. 저는 끓어오르는 붉은 탕을 보며 이미 식욕이 전멸한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제 앞접시에 억지로 고기를 덜어주며 먹어봐요. 진짜 맛있다니까 라고 강요했습니다. 억지로 한 입 베어문 순간 혀끝을 마비시키는 얼얼함과 강한 향에 저는 구역질을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반면 남자는 정말 제 눈치를 1%도 보지 않았습니다. 입 주변에 시뻘건 국물을 묻혀가며 후루룩, 쩝쩝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먹는 모습은 흡사 굶주린 짐승 같았습니다. 가관인 건 그 와중에 던지는 무례한 질문 세례였습니다. 옥순 씨는 연애 몇 번이나 해봤어요? 마지막은 왜 헤어졌어요? 설마 차인 건 아니죠? 근데 오늘 화장이 좀 두꺼운 것 같은데 원래 피부가 좀 안 좋으신가? 아니면 다릴 게 많으신가? 아까 차 타고 오셨다면서요?
여자치고 차종이 꽤 좋으시네. 그거 유지비 많이 안 들어요. 질문의 수준이 처참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인간과는 오늘이 끝이다라는 확신을 넘어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이 자리를 탈출할 수 있을까만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생색내듯 계산을 마치고 나오자 저는 예의상 커피 한 잔이라도 사서 얼른 작별 인사를 고할 계획으로 근처 스타벅스로 향했습니다. 마라의 느끼함과 매운맛 때문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던 저는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메뉴판을 한참이나 정독하더니 이름도 긴 자바치 프라푸치노였는데 수 없는 것들을 추가해서 엄청 길게 주문하더군요. 음료가 나오자마자 저는 한 모금도 채 마시기 전이었는데 남자는 속이 확 풀리네 라며 그 차갑고 달달한 프라푸치노를 거의 원샷하듯이 들이켰습니다. 그 모습이 참 없어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뜨겁고 기름진 마라탕을 그렇게 먹고 바로 그 차가운 유제품을 들이부으면 배가 버틸 수 있나? 제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남자의 안색이 급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카페를 나서며 오늘 즐거웠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라고 작별 인사를 하려는데 남자가 갑자기 제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옥순 씨, 제가 오늘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서 버스 카드가 없는데 저기 대로변 정류장까지만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금방인데. 어이가 없었지만 주선자 얼굴을 봐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어느 순간 갑자기 깊은 한숨을 내뱉더군요. 옥순 씨, 차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면 안 될까요? 갑자기 몸에 열이 좀 나네. 그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몸을 베베 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은 막혔고 남자의 얼굴은 이제 보라색을 넘어 회색이 되어갔습니다. 하는 괴상한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차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차를 빼서 큰 길로 나가려는데 그 사이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골목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정체된 차들 사이에서 남자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화장실 진짜 급해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저는 당황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여기서 큰 길만 나가면 큰 대학병원이 있어요. 거기로 바로 갈게요. 저는 미친 듯이 핸들을 돌려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자는 이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조수석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병원 응급실 간판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다 왔어요. 저기서 유턴만 하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0.5초 뒤 제 코를 사정없이 찌르는 그 형언할 수 없는 악취. 큼하고 구릿하고 마라 향이 묘하게 섞인 그 지옥의 냄새가 밀폐된 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고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본능을 억누르며 차 창문 4개를 동시에 다 내렸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마자 남자는 문을 박차고 비틀거리며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조수석 가죽 시트에는 차마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처참한 액체 상태의 흔적들이 고여 있었습니다. 시트 타공 구멍 사이사이로 스며드는 오물을 본 순간 저는 핸들에 머리를 박고 절규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주차장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겠지. 세차비는 주겠지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수십 통 해도 받지 않았고 카톡은 읽지도 않았습니다. 응급실까지 들어가 혹시 배 아파서 쓰러진 사람 없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그는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제 차를 똥차로 만든 채 그대로 도망쳐 버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악취 때문에 마스크를 3겹이나 쓰고 울면서 단골 카센터로 향했습니다. 기사님은 제 차 문을 열자마자 어이쿠 하며 뒷걸음질을 치시더군요. 아가씨, 이건 실내 세차 수준으로 안 돼요. 오므리 시트 스펀지 안까지 다 먹어버려서 냄새가 절대 안 빠집니다. 시트를 통째로 갈아야 해요. 수리 견적은 무려 75만 원. 피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주선자인 동기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주선자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야, 그 오빠가 그러는데
내가 그날 찬 음료를 사줘서 장에 쇼크가 온 거래. 지금 너무 민망해서 잠수 타는 거니까 내가 좀 참아라. 그리고 무슨 세차비가 75만 원이나 하냐? 너 너무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외근을 핑계로 그 남자가 근무한다는 사무실 주소를 알아내 쳐들어갔습니다. 좁은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모든 직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박 대리님 계신가요? 엊그제 제 차 조수석에 사건 치시고 잠수 타신 분요. 남자는 사색이 되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지만 그 근처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크기로 말했습니다. 민망해서 도망간 것까지는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 탓을 하며 수리비 한 푼 안 내고 잠수 타는 건 범죄예요. 지금 당장 사과하고 입금하세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날 응급실 앞에서 있었던 일을 아주 디테일하게 브리핑하겠습니다. 제 블랙박스의 소리까지 다 녹음되어 있거든요.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제발 조용히 좀 하라며 저를 비상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75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자 또다시 찌질한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이건 너무 비싸다. 사기다 운운하는 그에게. 저는 카센터 사장님과의 통화 녹음을 들려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입금 안 되면 이 견적서랑 블랙박스 영상 들고 경찰서 가서 재물손괴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선자한테도 똑똑히 전하세요. 너희 둘 다 내 인생에서 영구 제명이라고. 오후 7시 58분. 제 휴대전화에 입금 75만 원이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그 즉시 남자의 번호와 주선자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시트를 새로 갈아차 안은 다시 깨끗해졌지만 조수석에 누군가를 태우려고만 하면 그날의 뿌직 소리와 냄새가 환청처럼 들려 결국 저는 차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소개팅 나가실 때 상대방의 연봉이나 직업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장 건강과 위기 상황에서의 인성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비극을 겪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 곁에 일어나는 기막힌 우연들,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도시 화자였습니다.